645년 당나라의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밀려드는 절망적인 순간. 그러나 작은 성 하나가 끝내 버텨냈습니다. 그 이름 안시성. 당나라 태종은 동아시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가 겨냥한 첫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고조 이연과 함께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세웠으며 형제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종은 즉위 후 중국 내부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신하들을 등용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른바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서역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돌궐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쪽의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를 거치며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 당나라의 동진을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해야 하는 여러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 고구려가 당나라의 동북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함께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며 당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저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고구려가 수나라 때부터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도 태종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종은 개인적으로도 고구려 정복에 집착했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에서 참패한 것을 보며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수양제와 다르다. 나는 반드시 고구려를 정복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30만에 달했습니다. 성마다 무너져갔고 조선 땅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645년 봄, 태종은 대대적인 고구려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당군의 규모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육군과 수군을 합쳐 총 3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당군은 두 방향에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태종이 직접 이끄는 육군은 요동 방면으로 진격했고 장량이 지휘하는 수군은 산동 반도에서 출발하여 평양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를 남북으로 분단시켜 개별 격파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당군의 무기와 장비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최신 공성 무기인 투석기와 충차, 그리고 화약 무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병사들의 갑옷과 무기도 정교하게 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보급 체계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런 대규모 침공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연개 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사력도 당군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당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고구려의 변경성들이 하나둘씩 함락되었습니다. 계모성, 비사성 등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당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고구려군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계모성 전투에서는 고구려 장수 고혜진이 항복하면서 성이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내부의 동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군은 이런 승리에 고무되어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압록강 동쪽에 자리한 작은 성, 안시성은 달랐습니다. 성주 양만추는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안시성은 고구려 서부 지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성이 함락되면 당군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고구려의 장수 중에서도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함께 강인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양만추는 당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즉시 안시성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주민들을 동원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양만추는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당군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몇 개월간의 포위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물을 깊이 파고 지하 창고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안시성의 병사들과 주민들도 양만춘의 결의에 동참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들에게 안시성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조국 고구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당군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토산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군민들은 밤마다 나가 그 토산을 허물었습니다. 645년 6월 당군은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태종은 직접 안시성 앞에 나타나 항복을 권유했지만 양만추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당군은 즉시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견고한 성벽과 유리한 지형으로 인해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당군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태종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성벽보다 높은 토산을 쌓아 성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동원되어 거대한 흙더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토산 공사는 몇 달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당군은 낮에는 흙을 나르고 밤에는 경비를 서며 토산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토산의 높이는 점점 높아져 마침내 안시성 성벽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군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성에서 나가 토산을 파헤쳤습니다. 당군이 낮에 쌓아 올린 흙을 밤에 다시 허무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안시성 군민들은 목숨을 걸고 계속했습니다. 양만추는 이런 야간 출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토산을 파헤쳤고 부하들도 그의 용기에 감동받아 따라했습니다. 때로는 당군과 치열한 야간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당군의 피로도 극에 달했습니다. 낮에는 토산을 쌓고 밤에는 안시성군의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전투. 식량은 줄어들었고 병사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위전이 장기화되면서 양쪽 모두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쪽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시성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양만추는 장기전을 대비해 충분한 식량과 무기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둘째, 전 주민의 단결된 의지였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셋째,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지에 위치해 있어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양만춘의 뛰어난 지휘력이었습니다. 그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당군은 점점 어려움에 빠져갔습니다. 원정군이라는 한계 때문에 보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속적인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고구려군의 반격이 시작되어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군 내부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당군이 작은 성 하나를 몇 달째 못 뚫고 있다는 사실이 병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건 당나라였습니다. 태종은 결국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군이 작은 성 앞에서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645년 10월 만주에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군에게는 더 이상 안시성을 포위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태종은 신하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계속 포위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철군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지금 물러나면 지금까지의 희생이 헛된다며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원정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보급선도 길어져 있었고 고구려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격이 거세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시성이 함락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고민 끝에 철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후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그치고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패배였다는 것을. 30만 대군을 동원해도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태종은 철군하면서 양만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비단과 금은 보하였습니다. 이는 적장의 용맹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패배를 은연중에 시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양만춘은 태종의 선물을 받고도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이 완전히 물러간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군이 철수하자 안시성에는 환성이 울렸습니다. 몇 달간의 처절한 포위전을 견뎌낸 것입니다. 양만춘과 안시성 군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성 하나가 제국을 막아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안시성 전투 이후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은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태종은 다시 고구려를 침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안시성에서의 패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이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연개 소문의 정권도 안정되었고 백성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도 당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또한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나라의 무적 신화가 깨지면서 주변국들의 당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도 당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태종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황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나라 초기의 팽창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양만춘은 이후에도 계속 안시성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구려 최후의 충신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후대에도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외침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안시성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시성처럼 끝까지 버티자는 것이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안시성 전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안시성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시성 전투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양만춘은 평상시부터 유사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장기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입니다. 양만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들과 주민들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셋째, 전체 구성원의 단결입니다. 안시성의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싸웠기 때문에 기적 같은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모두가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넷째, 신념의 힘입니다. 안시성 사람들에게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창의적 전술의 중요성입니다. 양만춘은
정면 대결 대신 야간 출격이라는 창의적 전술로 당군을 괴롭혔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압도적인 힘도 꺾지 못한 의지. 양만춘과 안시성의 이름은 지금도 한국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쉽니다. 안시성 전투.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저항의 상징입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안시성의 정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안시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작은 성 하나가 거대한 제국을 물리친 그 기적을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안시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꿈,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시성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시성 전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양만춘과 안시성 사람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희생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